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교 군법 박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이제 가천대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상담할 때 많이 했었는데 가천대 입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2025학년도 가천대 입시 결과를 보면서 가천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되게 많아요. 많이 있고, 그래서 좀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왜 제가 이렇게 가천대를 여러 사람에게 권했는지 올해 입시 결과를 보면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보시면 제 배경이 색다르죠. 그게 제 이제 일하는 도중에 어디 가야 되는데 가천대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삘이 꽂히면 그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평상시 촬영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딸 방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촬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내용은 즉흥적인 건 아니니까 나름 그래도 좀 준비한 내용이니까 상관없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가천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가천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할게요. 참 요번 가천대 결과도 재미있어요. 이게 또 저만 재밌으면 안 되지만, 네. 저 이제 이런 걸 할 때 너무 신이 나요. 삘이 꽂히면 꼭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느꼈던 이 감정들을 고스란히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가천대가 요번에 이래서 입결이 이렇게 나왔구나, 이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같이 좀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가천대에 대한 입시 특징을 한번 좀 보자면, 가천대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 학생의 그 원서 지원하고 싶은 그 심리를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자극을 줬네. 막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타자를 친 거거든요. 학생의 원서 지원 심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자극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제가 상담하면서 우스갯소리를 계속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어떤 제갈공명이 가천돼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제가 원서 수입도 굉장히 많을 대학이 가천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 국민이 지원하는 가천대학교. 2등급부터 5등급까지 모든 학생들이 원서를 다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어내는 가천대학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천대에 대한 인식이요, 예전 학부모님들의 인식과, 예전이란 말씀 좀 그렇죠?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가천대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천대는 다른 학교입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저의 세대 학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가천대는요, 예전에 좀 입결이 한참 미치해요. 왜? 경원대와 합쳐져 가지고 지금 가천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천대에 대한 어쩜 나름의 좀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천대는 다릅니다. 다른 학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거의 서울권 학교로 생각을 하는 가천대죠. 분당에서도 많이 가려고 하는 학교이기도 하고, 강남에 가까운 학교다. 약간 강남에 가까운 학교. 가천대가 내세우는 어떤 그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본인들이 홍보하는 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강남에 가깝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가천대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입결을 끌어올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시면 전형이 계속 바뀌어요.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계속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의 어떤 지원 심리를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하면 어쨌든 원서가 많이 들어오면 학교의 입결은 조금씩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끌어올린 입결을 안착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제가 느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병행을 하는 노력이 더해져서 지금의 가천대학교가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천대는 그런 학교다라고. 그래서 본인들 가천대를 너무 이렇게 낮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입결이. 그래서 작년에 가천대의 어떤 전형의 어떤 포인트랄까? 전형을 보시면요, 그 포인트가 굉장히 또 작년에 또 재밌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일단 지역균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지역균형이 신설이 됐다고 말을 해야 되나? 지역균형이 있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전형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재탄생. 이건 갈아엎었죠. 재탄생. 어떻게 됐냐? 진로 선택 과목만으로 7배수 뽑는 거예요. 이거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 B, C만 나오는 거거든요. A, B, C하고 원점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만 나오는 거예요. 원점수하고 그 뭐 분포 비율은 나오겠지만. 근데 우리가 등급은 안 좋아도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A 받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A 받은 학생들이 내신은 낮아도 A 받은 아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대거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뭐랄까 하위권의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와, 저 이거 보면서 작년에 감탄에 금치 못했는데, 그래서 지역 균형이 너무 유명해져 버렸어요. 작년에 정말 뭐 학교 선생님들도 얘기하고 입시하는 분들도 얘기하고 막 다 오면 가천대 하면 지역 균형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면접에 본인이 굉장히 어떤 강점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전형이었던 겁니다. 그런 어쨌든 지역 균형의 포인트가 있었고요. 또 논술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천대는 계속 학생들의 지원 심리를 자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떤 단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논술도 약수령 논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천대는 그 뭐냐 약수령 논술 전에 그 뭐죠? 갑자기 이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원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오래돼 왔었는데 이쪽 분야에 있어서의 서울대라는 어떤 그런 애칭, 별명 이런 게 있을 정도로 가천대는 그런 걸 굉장히 잘 만들어 왔어요. 약수령 논술 이전부터. 약수령 논술도 어떻게 했냐면 2023학년도에는 내신 40%의 논술 60%를 반영했었는데 2024학년도로 넘어가면서 내신 20% 그러면서 논술 80% 바뀌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는 내신 반영을 별로 안 하니까 내신은 상관없이 논술만 잘하면 돼 라는 식으로 한번 자극을 했고요. 또 2025학년도 넘어오면서 아예 내신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원서 넣는 학생들은 내신이 상관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매년도 조금씩 계속 들어와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원서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주었다. 자, 그러면 가천대 어떤 상향 지원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 상향 지원 포인트가 있었어요. 포인트가 이제 작년에 전략이 어떻게 됐느냐? 이 전략. 자, A, B, C만으로 작년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지역 균형을 넣을 수 있고 이 지역 균형이 참 어떻게 했느냐? 이 얘기를 안 했네. 이걸 안 적어놨구나.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막 쓰다 보니까 지역 균형으로요. 자유전공 전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학과를 거의 여기서 싹쓸이 했어요. 어떻게? 몇 명이? 321명인가? 아마 이 정도 뽑았을 거예요.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거라. 자유전공으로 그냥 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학과들 한 명씩 배치하고. 왜 이게 세종대 교과 전형하고 비슷하죠, 작년에. 그러면 다 학생들은 상담 받으러 와서 무슨 얘기만 하느냐? 전부 지역균형 전형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작년에. 전부 가천대. 그러니까 제 입시 결과 보고 싶으면 뒤로 넘기시면 돼요. 아직 제가 촬영하는 중이지만 뒤로 넘기세요. 이 배경 지식을 알고 보셔야 이래서 펑크가 났구나. 여기에 원서를 넣을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박쌤이 여기를 얘기했구나. 이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게 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또 좀 마음이 또 앞서면 안 되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상담 받으셨던 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3등급 때, 4등급 때, 뭐 전부 다 얘기했어요. 5등급 때, 5등급 때까지 다 들어갔으니까 가천대는 지역균형으로. 그러면 이걸 생각하고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부 지역균형만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그러면 7배수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단 진로 선택은 전부 A여야겠죠. 등급 과목이 아예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지역균형은 어땠냐면 진로 선택은 전부 A를 받고 그리고 생기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반영은 안 됐지만 이건 결국 7배수 뽑은 다음에 면접으로 뽑는 거거든요. 그럼 면접 통과하려면 면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면접을 보려면 면접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기부를 일단 기반 활동을 한 사람이 유리할 테니까 생기부를 볼 테니까 그래도 생기부가 어느 정도 있는 학생이 유리할 거다. 이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면접에 매우 자신 있다면 우주 상향으로 지원하자. 근데 저는 지역균형은 1순위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지역균형이 이렇게 했던 얘기가 실제로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지역균형이 통과하는 학생들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지역균형 원서를 넣는다고 생각해서 무책임하게 7배수 통과하면 면접을 한번 승부해 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좀 무책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7배수 통과할 수 있으면 면접 한번 도전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려면 면접을 통과할 확률이 있어야죠. 자, 어떤 질문이 나왔나 한번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지금 하는 이 면접에서 본인이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시입니다. 생기부로 과연 안 볼까요? 자, 심리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에요. 자유전공을 지원했겠죠? 자, 그럼 심리학과 지원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심리학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심리학이라 대답하기 전에 질문으로 먼저 이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당신은 가천대 입학 후 학업 계획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뭐 자기소개해보세요도 아니고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은 저는 진학해서 심리학과를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했겠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교의 심리학과가 아닌 가천대의 심리학과 여기를 오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겠죠. 다른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가 있으면 그 희망 학과에 맞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 이런 이유로 가천대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학생은 얘기를 했겠죠. 그럼 다음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도 지역균형은 면접 있으니까 이거 잘 보세요. 그럼 가천대의 심리학과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준비 안 하면 무조건 대답 못 합니다. 그럼 커리큘럼을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학생이 대답을 잘했다고 해봅시다. 다음 질문은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커리큘럼 중에서 당신이 가장 배우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그걸 또 얘기를 했겠죠? 네,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질문이 뭐냐? 당신이 세특 내용을, 그러니까 그 교과 그 생기부를 보니까 확통 수업에서 베르누이 확률 이야기에 대한 책 내용이 있던데 그 책 내용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생기부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평가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생기부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질문이 나오겠죠. 그리고 확통에서 계속 들어갑니다. 심리학과는 수학에서 확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교과 내용에서 핵심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조건부 확률의 정의란 무엇인가요? 또 다음 실제 나왔던 예시입니다.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확률 변수와 분포표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자, 당신이 사회문제 탐구에서 보니까 아동학대에 관련된 설문조사라는 게 있던데 그 설문조사 아동학대에서는 무엇을 조사한 겁니까? 설문조사할 때는 무엇을 사용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실제로 한 걸 검증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과 윤리에서 사문인지 생윤인지 어쨌든 윤사인지 생윤인지 모르겠는데 그 과목 교과 내용 이런 게 있었던 거죠. 플라톤의 어떤 직업관에 관련된 조사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과 심리 상담사와의 어떤 연관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건 생기부 내용에서 나온 거고요. 이건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에 관련된 지역균형 면접 질문 예시입니다. 7배수를 A를 맞아서 통과했다 하더라도 4, 5등급 대 학생들이 이 내용을 대답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입시 결과를 보면요. 4등급, 5등급 대 학생들이 붙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요. 이런 준비가 철저히 잘 된 학생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철저히 준비 잘 된 학생들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같이 병행했던 학생들이 이걸 준비 잘했을 확률이 높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역균형의 작년에 무조건 남들이 다 지역균형 얘기한다고 해서 지역균형을 우선적으로 무조건 원서로 넣은 건 좋은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상향 지원할 때 지역균형을 넣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저랑 상담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가천대 얘기할 때 작년에 어디 얘기했나요? 지역균형 말고 저는 다른 교과 전형인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추천을 했어요. 여기서 펑크가 난다면 여기서 펑크가 잘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펑크 타이밍을 가지고 여기 자꾸 얘기했어요. 왜일까요? 제가 이유를 했죠.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입시는 심리 싸움이죠. 수시든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에서 원서를 넣을 때도 정시는 심리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천대에서는요. 지역균형이 작년에 모든 이슈를 싹쓸이했어요. 정말로. 다 얘기했습니다. 3, 4, 5등급 전 지역균형. 점수가 모자라? 학종은 준비가 안 됐어? 저는 지역균형. 진로 선택 과목밖에 안 본대요. 지역균형. 다 얘기. 될까요?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다 지역균형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교과 전형이 소외되었어요.
작년에 상담 받으셨던 분들 이 내용 익숙하시죠? 다 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상담할 때. 그래서 야, 이거 지역균형 보지 말고 학생부 우수자 전형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수능체제만 준비가 됐다면. 그리고 문과와 이과 중에서는 특히 이과가 작년엔 기회였어요. 이 수능체제 이슈 때문에. 왜냐하면 가천대는요 수능 최저가 2합 6이거든요, 교과 전형이. 근데 이과는 수학 그 미적 기하를 하면 2합 7로 해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근데 그런 거 없이 2합 6으로 고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럼 2합 7에서 2합 인문은 원래 2합 6이었는데 이과는요 2합 7로 고정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2합 6으로 고정이 돼버렸죠. 그럼 뭐예요? 이과는 최저가 강화된 겁니다. 최저가 빡세졌어요. 그러니까 최저 2합 7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과는 사실상 2합 7에서 2합 6으로 최저가 강화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최저도 강화됐어. 그리고 그닥 굳이 힘들게 학생부 우수자 이거 최저 맞춰서 넣느니 최저도 없고 그냥 진로 선택 과목만 보는 지역균형을 보면 돼. 두 가지가 겹쳤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요 작년에 소외됐습니다. 아이들이 관심에서 멀어지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다 얘기했습니다. 가천대 가고 싶어요 얘기하는 학생들은 딱 얘기하면 지역균형 얘기 꺼내면 그런데 학생부 우수자 최저 몇 맞출 수 있어요? 모의고사 봅시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 여기 한번 노려보는 건 어때요? 요 패턴으로 다 얘기했어요. 단 가천대에서도 제가 가천대는 입시 전략 되게 잘 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천대도 그 리스크를 줄이고 했습니다. 어떻게? 통폐합, 학과 통폐합으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한 게 보여졌습니다. 어떻게 보여줬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어문 계열이 완전히 어문 계열이 펑크가 잘 나는 학과잖아요. 그걸 어떻게 써요? 한국 어문 학부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국어까지 학부까지 합쳐가지고 AI 인문대학 제2외국어 다 합쳐가지고 요거 하나로 통폐합해 버렸어요. 그러면 전체 내신은 조금 낮게 잡혀도 펑크는 잘 안 나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경찰행정, 법학, 행정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가천대 문과의 자랑 중에 하나가 이 경찰행정이죠. 유명하죠.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이게 세 개를 하나로 합쳐서 법과대학으로 하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분산돼 있으면 뭐 하나가 삐져나올 확률이 되게 높았는데 그거를 합쳐버린 거예요. 특히 작년에 제가 보기에는 행정학과는 펑크날 타이밍이었거든요. 이렇게 너무 그냥 어떻게 저 되게 즉흥적인 사람이라 제 생각에 행정학과는 작년에 떨어질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면서도 그 얘기했었어요. 학생부 우수자 얘기하면서 문과는 이과만큼 떨어질 확률이 좀 많지는 않은데 행정학과는 이게 법과대학으로 합쳐지지 않았으면 행정학과는 이건 내려갈 것 같은데 아쉽네요.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자연계열은 산업공학, 설비소방, 기계공학 전공이 세 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기계공학부로 합쳐버렸습니다. 얘 머리를 얼마나 잘 썼냐면요. 가천대는 진짜 누가 이걸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와. 왜냐면 이 설비 소방 같은 경우는 이 학과는요. 가천대에서 가장 낮은 학과예요. 선호도가. 그래서 매년 입결이 낮게 잡히는 학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기계공학부에 넣어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학과가 없어진 거잖아요. 기계공학부 들어가면. 그 수원대 이게 비슷한 게 수원대죠. 수원대에 그 소방 관련 무슨 학과지? 그게 이제 야간 학과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통합하면서 이제 그 학과를 없애버렸어요. 넣어버렸어요. 통합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결을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수원대가 똑같은 거예요. 가천대도 가장 낮은 학과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기계공학부에 넣어버리면 나중에 2학년을 가면서 선택하는 건 그들의 몫이고 학생들의 몫이고 일단 입결 자체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머리 썼죠. 그리고 작년에는 산업공학이 내려갈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기계공학은 올라갈 타이밍이었단 말이에요. 학과가. 놔뒀으면 이게 산업공학은 잘하면 쭉 내려갈 학과였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 얘기지만 그래서 행정이나 산업공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타이밍이 올 수도 있었던 기회였는데 이 학부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학과들은 물론 다른 학과에서 기회가 왔겠지만 근데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작년에 적극적으로
밀었고 실제로 입결 보니까 나온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어느 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유리했고 어느 학과를 지원하는 게 불리했을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입시 2025학년도 이제 입시 결과가 나온 거 전에 2024학년도 거를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제 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건 2024학년도예요. 2024학년도 보시면 이게 학생부 우수자고요. 경쟁률을 한번 볼게요. 작년과 재작년에 지원 경쟁률을 비교해 보시면 그 느낌이 옵니다. 자, 이게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고요. 문이과 합쳐볼게요. 합쳐져 있네요. 이게 경쟁률이에요. 이 부분이 경쟁률이 보시면 제일 낮았던 경쟁률이 낮았던 게 간호학과인데 7.38 등 7.38대 1부터 시작해서 몇 대 1까지 있냐면 45대 1까지 있죠. 이거 어디야 45대 1은? 기계공학. 와, 그 전에 이게 펑크 났었거든요. 단순하게. 그죠? 어쨌든 보면 주력이 되는 건 14, 15대 1 이렇게 되고 한 자리 숫자는 학과가 몇 개 없습니다. 요 정도. 한 뭐 몇 개 있나요?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개 학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이게 2024학년도. 그럼 작년에는 어땠나요? 작년에 경쟁률 한번 볼까요? 가야 되고 가천대 한번 봅시다. 가천대 작년 최종 경쟁률. 가천대에서 문제는 합쳐진 건가? 자, 보시면 이게 가천대거든요. 자, 보세요. 몇 대 1부터 시작하네요. 경쟁률 한번 보시죠. 아까 7.8 거의 한 8대 1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한 5개 학과 있었죠. 근데 작년에 보시면 이게 다 5대 1 정도부터 시작해서 다 한 자리 숫자죠. 다 전부 다 한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가 이제 이 정도 넘어가요. 요 정도 나오네요. 요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상당수의 학과들이 어떻게 됩니까? 5대 1, 6대 1 다 어디예요? 이과죠. 이과. 자연계열. 이과 자연계열. 다 자연계열. 학생부 수장 작년에 되게 들어가기 싫었던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밌지 않으세요? 저만 재밌나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재밌네. 저 오늘 입결 보면 되게 기다렸거든요. 가천대에도. 입결 딱 나왔길래 그 외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제가 원래 촬영하던 곳에 가서 찍을 수가 없어서 부끄러워도 이렇게 딸내미 방 배경으로 해가지고 찍는 거예요. 딸내미 방 배경으로. 딸내마 미안. 다른 건 오픈 안 할게. 자, 이런 거예요. 그럼 입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가천대에서 발표한 걸 한번 보시죠. 2024학년도 입결부터 봐야죠. 자, 그러면 제가 자연계열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계열. 제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매년 어디가 떨어질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고 이건 이제 2024학년도, 이건 2025학년도 이렇게 대학 사실 많이 있어요. 보여드리기 좀 부끄러워서 저만의 나름의 시크릿 자료, 네 그런 건데 그래놓고서 그걸 이제 첨삭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내용들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짐작을 했었던 학과들이에요. 야 떨어진다면 요 중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요런 데들 스나이핑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찾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경희대 했었잖아요. 경희대. 요건 다 보여드리긴 좀 그러니까 2024에서 2025 넘어가고 2025에서 2026년 그 2026 이렇게 버벅대냐? 이걸 보면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은 경우 이거 오픈해도 되나? 하나만 볼까요? 어떻게 썼지? 그래 하나만 까보자. 예를 들면 이거죠. 2024학년도에서 2025학년도 넘어갈 때 이런 학과들에서 펑크가 잘하면 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념으로 놓고 딱 보고 제 스스로 결과 나온 다음에 피드백을 준 거예요. 공부 많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응용학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은 맞는데 펑크까지 간 수준은 아니고 그냥 좀 점수 입결이 내려갔고
건축 얘기했는데 건축이나 건축공학은 2등급 합격자 나왔고 교과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 신설되면서 봤는데 2.05등급으로 제일 낮은 것까지 내려갔더라. 참고로 최종 경쟁률이 23대 1까지 나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갔다. 그랬는데 2022학년도 들어갈 때 그 입결이 조리푸드가 너무 높은데 그 다음에 이거 재밌겠는데? 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피드백을 준 거예요. 조리푸드가 그래서 2022학년대 어떻게 됐나요? 경희대는 완전 대펑크 났죠. 이거 3등급 때 붙지 않았나? 3, 4등급 정도에서 붙었던 것 같은데 이거 조리푸드가 교과로 경희대? 예, 그런 식으로 피드백 주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했던 게 경희대라서. 가천대 같은 경우도 이건 이 가운데 건 제가 좀 더 저만의 어떤 그런 거라 이건 가려놓은 거고 이것도 그 근거가 되고 추후에 뭐 이제 뭐 이것저것 있는 걸 이제 있는 건데 제가 이건 좀 그래서 이거는 저만의 자료라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네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입결 한 걸 가지고 저는 또 분석 정리를 해봐야겠죠.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올해는 어떻게 될지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할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제가 대학 많이 있죠 이렇게 이 중에 이제 가천대 예상한 거였어요. 가천대는 그러니까 문과에서는 제가 행정학과하고 유아교육과를 좀 찍었었고 그 학생부 우수자에서 스마트시티 산업공학, 의공학, 생명과학 요 네 개 생각했거든요. 사실 크게 4개 정도가 좀 재밌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모자른 점수로 들어간다면 요 4개를 우선 배팅 좀 해보고 제가 생각했던 다른 조건들이 만족한다면 그 중에서 골라서 들어가자. 이게 저의 전략이었거든요. 작년에. 다 오픈해도 되나? 뭐 이건 한다고 따라하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문과에서는 이 행정이 없어졌고요. 문과는 행정이 사라졌고 이과에서는 이 산업공학이 없어졌어요. 통합되면서 아까 기계공학으로 그리고 행정은 법과대학으로 합쳐지면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입결이 어떻게 났지? 이거는 경쟁률이고 이거 꺼도 되겠죠 이제 이거는 저장 안 하고 경쟁률은 끄고 실제 요번에 가천대 입결 나온 거 보니까 학종은 좀 이따 할게요. 교과 다 하고 너무 재밌어서 학종은 사실 변수가 별로 없잖아요. 재미가 없어. 붙을 애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어. 붙을 애들 찾는 건 그렇게 막 까다로운 건 아닌데 그 범위 내에서 변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학종 제가 컨설팅도 하고 상담을 하니까 넌 학종으로 들어가자, 교과로 들어가자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에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땠고 2024년도에는 보시면 자연계열 끝자락에 있는 데가 화학과 물리학과가 3.24, 3.5 펑크가 화학과였죠. 그리고 주로 합격한 이게 이제 90% 컷을 보면 거의 문 닫고 들어간 애들인 거죠. 90% 컷이면 얘들 기준으로 보면 2.6, 2.7, 2.8, 2.9 거의 3등급 넘어간 학과가 이거밖에 없어요. 몇 개 있나요? 3등급 넘어간 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는 게 되게 유치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요. 6개 학과밖에 없단 말이에요. 3점대를 벗어난 게 6개 학과가 벗어났습니다. 그 나머진 전부 2등급 되었어요. 2등급 안쪽. 그러면 요번에 90% 컷 여기를 볼게요. 여기가 90% 컷입니다. 3등급 벗어난 데가 이거 좀 지울게요. (3등급) 벗어난 학과가 작년에는 6개였죠.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여기서까지가 이만큼이 이거 문이과 합쳐졌구나. 문이과 합쳐서 볼게요. 그러면 좀 더 늘어나겠네. 자, 이과 문과 합쳐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입니다. 학과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학과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3등급 벗어난 게. 3등급 벗어난 게 여기에서는 그러면 몇 개가 됐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25개. 10개에서 25개. 10개에서 25개. 엄청 많아졌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점대가 2024 학년도에는 10개 학과였는데 25개 학과가 됐어요. 그리고 4점대 학과도 나왔습니다. 4점대 학과. 사실 이게 3.9 나온 것도 이거 4점대라고 봐야지. 크라우드가 펑크 났죠. 4.0하고 운동재활 의공학 4점대도 2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체적으로 크게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왜냐면 경쟁률이 크게 하락했잖아요. 경쟁률이 되게 크게 하락했잖아요. 되게 크게 하락했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광운대 펑크 난다고 얘기했었던, 그래서 광운대 펑크 났었잖아요. 교과 전형. 그때도 뭐예요? 보면 경쟁률이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고요. 작년엔 가천대가 그랬어요. 가천대가. 근데 광운대하고 다른 점은 뭐다? 가천대는 최저가 있고 광운대는 최저가 없다. 그랬었던 거죠. 펑크 났죠. 그러니까 펑크 났잖아요. 3.5 밑으로는 거의 없었는데 이게 뭐 엄청 어쨌든 여긴 이렇게 나왔잖아요. 펑크 난 학과들이 이과 쪽으로 다 이과잖아. 이건 다 이과. 되게 소름 돋고 재밌지 않으세요? 이게 어머님 아버님들이 보시면 좀 어려우려나? 입시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겠죠? 저랑 같이 재밌어 합시다. 보면서.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끝이 아니야. 자, 찍었던 학과들을 이제 비교를 해봐야죠. 스마트시티 유아교육 자연부도 봅시다. 딱 제가 되게 이렇게 흥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이과에서 다 추천했던 학과가 전 가천대만 가면 돼요 라고 하는 학생들인데 추천했던 학과가 의공학이었거든요. 작년에 의공학이 맨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소름 쫙. 그것도 몇 등급이? 의공학과가 이거 좀 줄일까요? 모집 인원 큰 중요하지 않잖아. 이거 좀 줄이고 확대합시다. 자, 보시면 의공학과가 몇 등급이에요? 4.13등급 보이세요? 의공학과 4.13이죠. 제가 떨어진다 그랬죠 이거. 자, 작년에 저랑 상담 받으셔서 가천대 의공학과 붙으신 분들 왜 연락을 안 주세요? 아니 뭐 안 주셔도 행복하시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의공학과 이거 떨어졌잖아요. 소름 돋았어요 이거 보고. 이게 제일 먼저 얘기했거든요. 의공학과 4.13등급. 그리고 그 전에 이게 의공학과가 몇 등급이었냐면, 의공이 어딨지? 의공 중간 위에 있었는데 예전에 할 때 여기 있네. 기존에 몇이었냐면 90% 컷이 2.55등급이었어요. 2.55등급. 추합도 2명밖에 안 빠졌었다고요. 그래서 의공학과가 2.55등급에서 몇 등급이 됐나요? 4.13등급이 이렇게 떨어졌죠. 엄청 떨어졌잖아요. 자연계는 다 떨어졌어요. 자연계는 떨어지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생명과학과, 생명이 1순위잖아요. 엄청 세잖아요. 학생들이 선호하는. 엄청 셌다고요. 실제로 작년에도,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몇 등급이다? 2.3등급이 90% 컷이었어요. 2.3등급이 더 세죠. 의공보다. 생명과학과 2.3등급 이거 몇 등급이 됐나요? 생명과학이 가천대가 생명과학 3.45등급이 들어갔죠. 여기 3.45등급 이게 생명과학이거든요. 3.45등급이 붙었다. 스마트시티. 근데 사실 더 스마트시티보다 떨어진 학과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좀 재밌어가지고. 스마트시티가 이게 뭐 제가 무조건 다 맞히는 건 아닌데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는데 이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산업공학과가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이게 없어져서 통합돼가지고 스마트시티가 2.8이었어요.
스마트 시티가 2.8이었는데 3.38까지 떨어졌죠. 3.38 등급까지 많이 내려갔죠. 근데 뭐 생각만큼의 펑크는 아니고 전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아쉬워요. 의공학과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학과들이 되게 많아요. 3.9등. 야, 이 클라우드는 가천대가 자랑하는 학과잖아요. 이 클라우드 학과 공학과가 가천대가 민학과란 말이에요. 이거 최저도 얘만 더 세죠. 3.92등급이 붙었다고요. 이거 학종으로는 못 붙어요. 이거 뭐 2등급을 학생부 종합전형은 못 갑니다. 클라우드 공학과 일반고에서. 뭐 어떤 특수한 그게 있지 않고서는 안 돼요. 교과는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건 그거는 교과예요. 전체적으로 좀 근데 이제 그 문이 좁을 뿐이지 교과는. 문과 볼까요? 문과 행정학과는 없어졌죠. 제가 행정학과 행정이 내려갈 행정은 펑크 날 것 같았는데 좀 아쉬웠어요. 잘하면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던 학과고, 그 다음이 유아교육과. 문과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유아교육은 이거는 추천해준다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과가 아니잖아요. 딱 진로가 정해져 버리니까. 근데 이제 선호도가 높죠. 어쨌든 나름의 전문 직업군이 딱 형성이 되는 학과니까. 근데 어쨌든 2.81등급이었단 말이에요. 2.81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유아교육이 3.4까지 내려갔습니다. 문과는 크게 내려가진 않았어요. 다른 데보다. 그래도 많이 내려갔죠. 유아교육이 2.8에서 3.4로. 그래서 이거 몇으로 내려갔냐면 3.4로 내려갔네요. 등급 쓰기도 귀찮아서. 자, 그러면 작년에 넣으면 안 되는 학과들이 어떤 거였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화학과? 물리학과? 자, 자연계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는 이런 데 원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학과가 3.5등급인데 나는 3.3등급 또는 3등급이니까 이길 수 있겠지. 막 물리학과 3.24. 물리학과? 그래. 3.24? 나 3.2등급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게 아니죠. 딴 데 들어갔어야지. 딴 데. 다른 학과로 갔어야지. 여기 넣을 게 아니라. 이거는. 특히 화학과는 이러면 안 되죠. 화학과 얼마나 인기 학과예요. 화학과 어떻게 됐을까요? 화학과 2.79로 올랐다고요. 90% 컷이 2.79. 이거잖아요. 화학과 2.79등급. 몇 등급에서? 3.5등급에서. 불리한학과는 여기였었던 거예요. 화학과 3.5 보고 들어갔으면 이거는 망이죠. 망. 2.79등급이 됐으니까 다 불합격이죠. 3등급 때 뭐 나 2.93 이렇게 나오니까 많이 앞서. 화학과 들어가도 되겠지. 그럼 다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물리학과 마찬가지죠. 물리학과 제가 작년에 추천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물리학과가 아마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반도체 물리 3.16으로 올라갔네요. 그래도 생각만큼 많이 안 올랐네. 좀 올랐네요. 그래도. 물리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가천대에서 하위권 학과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선호도가 가장 낮은 학과는 설비 소방공학이에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가천 요 부분이 설비 소방이 가장 낮은 건데, 요 밑에 있는 학과들은 의심을 해보셔야죠. 이거는 반등할 수 있는 학과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셔야죠. 올해 원서도 같은 전략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문과는 어땠지? 이거 화공생명 배터리, 기계공학,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거 들어가진 않았겠지. 이런 거 들어가지 않으셨겠죠? 낮은 점수로. 문과를 한번 볼까요? 보면서 재밌지 않으세요?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는데 저는. 경찰행정 이런 거 다행히 이게 합쳐져가지고 망정이지. 이런 거 펑크 나면 사회복지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패션 산업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이거 합쳐졌으니까 상관없고, 사회복지 패션 어떻게 있지? 저도 어딘지 몰라요. 패션. 그래도 패션 좀 낮았네. 그나마. 그래도 이거보다 좀 더 내려갔네. 제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냥 느낌대로 하는 거라.
분석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정리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 그래도 문과는 그래도 좀 괜찮았네요. 사회복지도 3.2. 비슷하게 조금 오히려 약간 내려갔네요. 괜찮았네요. 유아교육 얘기했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다. 조금씩 다 내려갔죠. 어쨌든 입결이 문과도 2.5, 2.7 이렇게 해서 후반에 있었는데 어쨌든 경쟁률 자체가 내려갔으니까 전체적으로 약간씩 내려갔습니다. 그게 살렸어요. 행정학과가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랬고요. 지역균형은 그러면 어땠느냐? 지역균형? 물론 당연히 A만 놓고 하고 들어가는 걸로 들어갔으니까 지역균형 자체는 점수가 크게 내려갔죠. 지역균형은. 자, 이건 모집 인원이 적은 거고 지역균형은 자유전공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인원이 없는 것. 이게 인원을 엄청 많이 뽑았거든요. 이게 321명 뽑았나? 그럴 거예요. 이상년 조건에 깜짝 놀랐네. 왜 이렇게 높지? 라고 순간 지역균형. 이게 아니고 이걸 봐야죠. 지역균형. 가천대에서 발표한 걸 보시면 보시면 지역균형 인원이 이렇게 적죠. 되게 적은 인원이란 말이에요. 적은 인원인데 자유전공이 작년에 이제 321명, 올해도 321명 그대로 뽑습니다. 뽑는 건 보시면 4.48 70% 컷, 90% 컷, 5.14. 이거 보고 4등급 대 5등급 대가 그냥 지원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올해는 전형이 바뀝니다. 또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들어갑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전형 조건이 바뀐 전형 조건에 내신 반영하는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하지만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거에 면접 수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거를 보고 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라. 예시 보여드렸죠?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본인 희망 학과에 맞는 준비가 좀 면접에 대한 준비가 되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준비하세요. 그냥 내신만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입결 분석할 때 그 면접 있는 거는 사람들이 내신만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교과 면접 전형 같은 이 지역균형 같은 거. 그러면 안 된다고. 면접도 봐야죠. 면접 수준도 보셔야죠. 이거는 이제 바뀐 거는 가천대 홈페이지 보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가천대 바람개비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 가천대는요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학업 역량 20%, 진로 역량 40%, 인성 40%입니다. 인성이 뭐냐면 이게 공동체 역량이에요. 공동체 역량. 이 공동체 역량 40%니까 학생들이 좀 어쩌면 하고 막 들어보거든요. 근데 인성이 너무 중요하네? 물론 중요하긴 하겠죠. 40% 차지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경험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변별력이 큰 것 같지 않아요. 40%에 비해서. 오히려 변별력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는 그 가천대에서 얘기하는 계열 적합성 가지고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역전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다만 그래도 어쨌든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면접에서도 이 부분 체크를 하거든요. 가천대는. 가천대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바람개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도 인성 공동체 역량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어저께도 제가 전략 상담을 하면서 학생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지금 5월 달에는 전략 상담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전략 상담을 하고 있는데 했던 학생한테도 얘기했는데 인성에 대한 핵심 포인트 같은 거 하나 생기부에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괜찮아요. 가천대는. 그러니까 변별력이 크진 않은데 대신 임팩트 있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면접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어쨌든 40%니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체 역량 핵심 포인트를 내 걸 어떻게 생기부에 만들까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랑 기존에 전략 상담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계속 보실 테니까 제가 보내드린 리포트에 보시면 공동체 역량 만드는 거 있죠. 핵심 포인트 어떻게 만드는지 어렵지 않죠. 그거 하나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개비 전형 같은 게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보통 개인적으로는 한
3점 내신 범위로 치면 3점 한 초반에서 3점 한 8? 3.9? 3.9? 요 정도까지가 좀 합격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8 좀 9도 좀 그렇고 한 3.8? 요 정도 범위가 가장 적당한 적당한 지원 범위가 아닐까라고 혼자서 생각을 해봅니다. 요 정도 내 범위 내에서 좀 보통 합격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4등급 벗어나면 쉽지 않아요. 가천대는. 물론 붙은 학생들이 있어요. 입시에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일반적인 일반고 학생들은 다 비슷하잖아요. 생기부가. 근데 요 정도 범위에서 확률이 높더라. 생기부가 일정 수준만 되면. 좀 부족하다? 공동체 영향 포인트 하나 만들던가 진로 역량을 좀 더 어필한. 학업 영향이 적잖아요. 20%로 여기는. 올해 변동사항을 한번 보시죠. 학종은 뭐 그렇다 쳐도 지역균형하고 학생부 우수자의 내신 변화가 있습니다. 가천대 보시면 주요 변경사항을 한번 볼게요. 특성화 고교 전형은 저랑 상관이 없고요. 여기 보시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하고 지역균형 전형이 바뀌는 부분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 작년 고3들, 작년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진로 선택은 반영하지 않았었다고요. 이건 반영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 반영하는 교과에서 잘 나온 걸 40, 30, 20, 10으로 해가지고 내신을 살짝 뻥튀기 했어요. 뻥튀기해서 올렸다고요. 등급으로 반영을 했고요. 물론 비율을 반영해서.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진로 선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전체 평균을 이수단위 적용해서 반영을 하고요. 이 퍼센트 비율 주던 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차 등급을 변환 등급으로 적용해서 반영하는데 이게 사기예요. 죄송합니다. 가천대 여러분들, 그 가천대가 사기라는 게 아니라 요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요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가면 나와요. 같이 보시죠.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게 크게 바뀌어요. 순수 아까 제가 논술 가지고 연도 가면서 바뀌는 것처럼 지역균형 전형도 그 논술에서 재미를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진로 선택 100%로 확 학생들을 작년에 끌어모았다면 이거를 60%로 낮추고 일반 선택 과목을 40% 반영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 일반 선택 과목의 석차 등급을 또 변환 등급으로 바꿔요. 이게 뭔 소린가요?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게 이 방식이 어디서 썼냐면 서경대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요. 서경대에서 이런 거 했었잖아요. 서경대에서 예전에. 자, 1등급, 2등급은 A를 줍니다. 그러니까 1등급하고 2등급하고 같은 거예요. 2등, 그러니까 1등급 받았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 2등급하고 1등급은 똑같이 A를 줍니다. 그리고 또 뭐냐? 3등급하고 4등급은 똑같이 B를 줘요. 어떻게 되나요? 근데 가천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1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나요? 아니죠. 힌트를 좀 드리자면 그렇죠. 3등급 대 학생들하고 2등급 대 학생들이 특히 3등급 대 학생들이 메인이 되죠. 네, 그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4등급하고 3등급하고는 동점입니다. 1등급하고 2등급하고는 동점입니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변환 등급을. 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자, 진로 선택은 반영하지 않고요. 공동 일반 선택 과목의 석차 등급을 변환 등급으로 적용한다는 게 그 말입니다. 2등급 A, 1등급도 A로 줄게. 그거를 100점으로 칠 거야. A를. 3등급, 4등급 B로 줄게. B를 99.5로 0.5 깎을 거야. 이렇게. 본인의 등급을 가지고 가천되는 환산 등급을 꼭 보셔야 돼요. 지역균형은요? 지역균형 보시면 여기 321명 뽑거든요. 올해도 자유전공. 근데 작년에는 그냥 진로 선택만 했다면 올해는 진로 선택 60%, 일반 선택 40%입니다.
진로 선택은 원래 우리가 80점 이상이면 A잖아요. A면 A 그대로 가네요. 가는데 일반 선택 과목은요. 어떻게? 4등급까지는 A를 주고요. 5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B를 줍니다. B를 줍니다. 내신 5등급 때 학생들. 좀 그쵸? 그래서 이게 60%, 진로 선택이 60%, 일반 선택이 40%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맞았다고 유리하지 않아요. 일단 뭐예요? 4등급 학생들 눈에 불을 켜고 오겠죠. 그리고 3등급 돼서 좋은 학과 가기 어려운 학생들도 자유전공으로 지역균형 전형을 이용해서 지원할 생각들을 하겠죠. 예, 3등급과 4등급이 동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혼자 너무 흥분해서 재밌게 막 찍었는데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이거? 재미없나? 이게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와이프하고 장을 보다가 이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아내가 당신 머릿속에 이미 저 가천대가 있구나 빨리 가서 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입결이 오늘 나온 거를 장 보다가 알았거든요. 그 가천대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오늘은 딸내미 방에서 열심히 좀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지사항 5월 15일부터 입시 상담 예약을 받습니다. 관련된 영상은 제가 5월 15일 날 올릴 테니까 업로드 할 테니까 수시 원서 상담 7월 중순부터 아마 저도 한 7월 중순 후반 뭐 이때부터 상담을 시작할 건데 관련된 내용은 5월 15일에 올라오는 영상을 참고해서 미리 예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달부터는 상담받기도 어렵거든요. 예약 받기가. 그래서 미리 받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그런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요. 저에게 심리적인 힘이 됩니다. 알림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좀 재미있는 좀 흥미롭네 이런 시점을 한번 봐주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기회는 옵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 어디에서 기회가 올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저가 준비돼야 돼요. 수능 최저가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가 준비가 되면 이런 재미있는 하여튼 약간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일반고 대학고 군포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